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 오늘 오전 경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고 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기영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당초에 신상공개 결정이 난 뒤이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역시나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렸거든요. 네. 근데 신상 공개 이전에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 지적이 나왔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신상을 공개했지만 얼굴, 현재 이제 지금의 얼굴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는 과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해가지고 이번에 공개하도록 허용을 했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걸 보더라도 일단은 입건이 될 때 머그샷이라는 거를 찍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자세로 특정한 어떤 모양새의 표준화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진을 공개하게는 됐지만 피의자에게 모든 걸 정권을 이양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그런 주장으로 지금 결국에는 이런 이제 사태가 반복되는데요. 네. 현재 공개된 사진과 현재의 얼굴 모양과는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중론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머그샷 촬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으로는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에서도 신상 공개 결정을 났을 때 얼굴을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도 좀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는 머그샷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지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신상 공개 심사위원회가 기준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공개될 만한 사안인데 서울 경기권에서는 공개가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의사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 참에 굉장히 분명하게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모습을 드러낸 이기영. 우선 살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 피해자가 없느냐 이런 질문에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특이점 뭐가 있습니까? 준비된 듯한 답을 했기 때문에 그 답한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저의 살인 행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고 물어보니까 살인 행각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지금 저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자신의 잘못을 상당히 진정성 있게 감흥을 갖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다수인데 지금 살인 행각이 죄송하다라는 그 문장은 상당히 좀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 수능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인스턴트하게 대답하는 이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된 대답이고 반성할 기미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이제 앞으로 또 검찰에서 좀 더 깊은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사망한 동거녀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기영은 처음 시신을 강가에 버렸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땅에 묻었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일전에도 이 강가에다가 버렸다 이 진술에 대해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는 거고 처음에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점점점 결국에는 매장했다까지 진술이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강가에다가 이제 유기를 했다라고 한 진술의 내용이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차량 위에 있는 루프백에다가 넣어가지고서는 지금 또 카트로 루프백을 지금 강가까지 옮겼다. 근데 강가는 강에 굉장히 근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갈대밭이 꽤 많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땅을 거쳐야 우둘두둘한 비포장 그 어떤 지대를 거쳐야 강이 이제 그 접근이 가능한데 그러면 카트를 끌고서 루프 백을 옮기기가 그 안에 시신이 있고 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터무니없는 진술을 처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강가에다가 쉽게 풍덩 빠뜨리는 이런 형태의 유기와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강을 수많은 경찰들이 이제 수색을 할 때 굳이 그게 그렇게까지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제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 강의 이제 뭐 교각 아래에다가 이제 그 매장을 한 것으로 지금 지목을 했는데 조만간 이제 아마도 그 발견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우선은 이 진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또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니까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찾아보겠다 이런 네, 얘기도 네. 했거든요. 네. 이 심리는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이게 밤에 매장을 한 위치를 네. 지금 낮에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본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 이제 탐지견이 투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탐지견의 이제 어떤 지리적인 방향에 따라서 지금 시신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이 지금 추가 범행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선은 DNA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남성 1명, 여성 3명 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걱정이 됐던 뭐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네. 지금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이 DNA 확인이 필요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성 1명은 택시기사의 DNA라는 게 확인이 됐고 여성 3명의 이제 DNA가 문제인데 혈흔 두 곳에서는 혈흔에서 DNA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는 머리카락에서 내지는 뭐 이 어떤 그 몸의 이제 물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부 조각 같은 데서 그런데 그 혈흔 두 개가 이제 여성의 혈흔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동거녀일 개연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럼 나머지 DNA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의 여자친구와 그리고는 동거녀와 헤어진 뒤 잠깐 만났던 또 친구가 여자가 하나 네. 더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 두 여성은 지금 그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2명의 혈흔이 우연히도 이제 검출의 증거로서 이제 그 뭐 함께 섞여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제3의 어떤 여인이 또 있는 것인지 그 네. 대목이 지금 앞으로 밝혀져야 될 숙제로 보입니다. 네, 우선 경찰 쪽에서는 여러 증거 또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좀 해봤을 때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교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혈흔이라는 게 코피일 수도 있고 뭐 빨래를 하다가 좀 너무 세게 짜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에 따라서는 네. 뭐 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흔이 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흔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한 혈흔, 동거녀의 혈흔 말고 나머지 한 혈흔도 그럼 그 집에 방문했던 여성들이 이미 이제 누군지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여성들의 DNA와 매칭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지금 그런 그 과정이 진행이 좀 덜 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특이점이 이기용이 둔기를 집안에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둔기를 집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둔기가 뭐 별게 아니고 운동기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고 나면 집안에서 살인을 했을 때 또는 실내에서 살인을 했을 때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흉기부터 먼저 네. 이제 은닉을 합니다. 어디다 갖다가 유기를 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 그것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둔기에 대한 어떤 용도를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둔기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연유는 유영철 사건 때문입니다. 네. 유영철도 단골로 사용하던 둔기가 존재했었고 결국은 그 둔기의 손잡이에서 수없이 많은 그 피해자들의 혈흔 DNA가 나왔었거든요. 뭐 아무리 닦아도 그 둔기의 손잡이 안쪽까지 다 닦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에서 손잡이를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피해자를 확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저 둔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앞으로 뭐 집중이 될 만큼 감식이 집중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는 최소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이기용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유년 시절 성장 과정의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장시간 소요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선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사이코패스 검사는 피의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뭐 범죄자의 과거력 모두를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그런 평가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두 알아야, 예를 들자면 어릴 때의 가족 관계나 뭐 또는 학교에서 혹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는지, 학교 폭력의 가해자든 피해자들인지 하는 것들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행하게도 신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여성 편력은 지금 구전되어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이제 여성과 그런 관계를 평가하는 문항은 이제는 채점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생활의 여러 가지 습벽 같은 것들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아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경찰에서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진술의 번복 또 그동안의 행동들을 좀 봤을 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사이코패스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신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뭐 20점 정도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전과가 4번에다가 2번은 징역살이도 갔다 오고 네. 뭐 가석방 기간 중에 또 재범을 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점수가 생각보다는 꽤 높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해당 사항이 있게 2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는 됩니다. 네. 잔혹하게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또 피해자들의 카드를 쓰는 것도 보였고요. 네, 네. 생각해 보면은 좀 허술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자신의 범행이 부모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은 극도로 무서워했다. 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사이코패스들은 이중적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내 가족이 귀중하면 남의 가족도 귀중하다고 그죠. 여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뭐 누구의 아버지인 피해자 또는 누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는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애틋하게 느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런 감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이제 그 피의자의 경우에 어릴 때 가족 관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모친과는 아마 결혼을 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부친과의 관계가 어땠을지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은 여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렸을 때 그런 상황들이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런 거군요. 내용이 있어야 평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기영의 과거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선 네. 2018년에 한 여성과 결혼을 하고 뭐 재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게 사실이죠? 네, 지금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게 늘상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확인되는 공식적인 기록은 혼인을 한 번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답니다. 네. 자녀라고 주장했던 그 자녀도 사실은 여성의 자녀지 본인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뭐 이야기들이 되고 네. 있어서 지금 그 사실관계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공식적인 기록을 봐야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지금 진술 번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네, 자기가 네, 재력가다. 네. 또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 넓게 보자면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의 네. 한 특성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단정하기가 또 약간 어려운 것이 리플리 증후군은 이제 실제로 그 거짓말이 자기에게는 진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즉흥적으로 꾸며낸 그런 일종의 뭐 작화적인 그런 거짓말인지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르면 거짓말을 아주 상습적으로 한다는 건 확인이 된 바인데 그렇다고 하여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에 이기영을 발견하게 된 게 음주운전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알고 보니까 네, 전과가 4번이었고 2번은 시정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이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음주운전으로 뭐 실형을 받거나 네. 또는 뭐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죠.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전혀 그런 이제 그 면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니비션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니비션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어떤 뭐 잘못된 불법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제지력 같은 거를 발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음주운전 전력뿐만 아니라 인스턴트하게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만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어떤 즉흥적인 만남 이런 것도 이 사람의 어떤 심성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또 이기영에 대한 혐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에서 이제는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이 됐는데 네. 이게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해 주시고 처벌 수위도 다르겠죠? 네, 현저히 차이가 있고요. 살인은 5년 이상을 주게 돼 있지만 네. 지금 강도살인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이상이 됩니다. 예컨대 돈을 노리고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거고요. 그 돈을 노린 피해자는 누구냐? 경찰에서는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돈을 노리고 죽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강도살인 혐의로 지금 기소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결과도 이달 중순 이후에 나올 전망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